안녕하세요. 벡터코리아 진단팀의 김용희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파워풀 다이그노스틱 시퀀셜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풀 다이그노스틱 시퀀셜 테스트는 벡터의 진단에 특화되어 있는 인디고라는 툴을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준비된 아젠다는 진단 시퀀스 테스트, 자, 두 번째로 진단 시퀀스에 대한 솔루션, 세 번째로는 진단 시퀀스에 대한 작성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 시퀀스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단 시퀀스입니다. 진단 시퀀스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시퀀스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순서를 뜻하는 것, 즉 몇 가지 작동을 어떠한 기준으로 공간적이나 시간적인 순서를 정해놓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을 보게 되는데요. 그 진단은 즉 한마디로 제어기에 대한 관리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단은 첫 번째로 제어기 기능에 대한 고장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고장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검출을 하고, 또 나중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판독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어기에 대한 기능을 컨트롤을 하고 상태를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어기의 I/O 쪽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풋 아웃풋, 즉 인풋 아웃풋은 액추에이터라든지 부하라든지 그 외에 파워,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그 파워 부분을 제어를 하고, 그리고 그 현재 상태 값을 확인하는 부분을 이제 진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사용자는 제어기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외부에서 제어기한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를 예를 들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어기는 기능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각각 그 기능들이 단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단일 기능들이 여러 복합 기능으로 합쳐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기능이 많아지면서 기능에 대한 검증, 그리고 공정 단계에서 사용하는 부분 대부분이 다 진단을 이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 검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합 기능을 위한 테스트는 사용자 또는 여러 조건 기능을 만족할 수 있게끔 시퀀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을 이용한 시퀀스 테스트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 시퀀스에 대한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효과입니다. 자,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인체공학이라는 뜻에서 진단에다 접목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복합적인 테스트 시퀀스를 생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효율성이 많이 증대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제어기 및 차량 검증을 하기 위해서 기능들을 구체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를 정의해서 자동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요 효과의 두 번째는 신뢰성 확보입니다.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합적인 시퀀스 테스트, 즉 단일 테스트들을 절차를 사용하는 유저가 변경을 해가면서 아니면은 구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함으로써 제어기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단일 기능으로 테스트했을 때의 결과랑
복합적으로 테스트했을 때의 기능 결과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뢰성이 검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진단 시퀀스를 자동화를 하게 되면 반복적인 시험들을 이용해서 정확성을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반복적인 시험은 회귀 테스트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복적인, 즉 배드 케이스 같은 내용은 결과치라든지 요청하는 메시지들은 틀리지만 테스트에 대한 방법은 똑같이 반복적인 시험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차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매뉴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시간을 많이 절약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퀀스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재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베리언트별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진단 시퀀스 테스트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베리언트 코딩입니다. 베리언트 코딩은 양상 단계별 제어를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P1, P2 마스터, 실제 양산 이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어기마다 국가별 기능 제어. 예를 들어서 북미는 뭐 A라는 베리언트를 갖고 있고 유럽은 B라는 베리언트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통합적인 기능에서 베리언트별로 나눠서 그 기능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퀀스 테스트의 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어기 검사 후 보고서 생성입니다. 제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대표적인 게 ECU 식별 데이터입니다. ECU에 대한 파트 넘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빈 넘버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어기를 테스트할 때 인풋이랑 아웃풋, 즉 액추레이터가 있다, 아니면 타 제어기, 아니면 아웃풋으로 들어오는 제어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기능별로 테스트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때 사전 사후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은 내가 리프로그래밍 하고자 할 때 버전이 상이하면 리프로그래밍을 진행해야 되겠죠. 대신에 내가 리프로그래밍을 하고자 하는 버전과 기존에 들어있는 버전이 동일하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기 전 사전에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어기를 리프로그래밍 다운로드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리프로그래밍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보통 양산에 적용됐을 때 리프로그래밍이 끝나면 현재 날짜, 양산 날짜,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라벨링해서 뽑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이 될 수 있는 예를 든 거고요. 또 하나는 다운로드 했을 때 실패한 경우입니다. 외부에서 리프로그램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로그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전송을 해서 해당 결과를 바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어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에 대한 해결 방법을 쉽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퀀스에 대한 절차라든지 데이터들 그리고 이런 테스트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사용 사례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진단 시퀀스 솔루션입니다. 벡터에서 지원하는 솔루션은 벡터의 진단 아키텍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단은 제어기와 테스트 간의 소통은 진단 통신으로 이용을 합니다. 즉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아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어 있죠. 자, 다음에는 통신을 위한 데이터는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즉 데이터를 이슈로부터 받으면 기기적인 데이터를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벡터의 진단
아키텍처를 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ECU가 존재를 합니다. ECU가 존재를 하고 테스터 입장에서 벡터 하드웨어가 통신을 당연히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캔 네트워크로 통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테스터가 데이터를 보내고 ECU가 데이터를 리스폰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벡터 하드웨어를 통해서 벡터 툴로 데이터가 이제 인풋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벡터 툴에서는 다이그노스틱 커뮤니케이션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약어로 DCL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우 데이터를 이게 어떠한 데이터인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DC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 데이터, 즉 진단 아이디라든지 이런 데이터로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다이그노스틱 테스터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DTL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 DTL을 기반으로 해서 로우 데이터를 유저가 쉽게 볼 수 있게끔 표현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캐나페라든지 캐노이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DTL을 쓰는 툴은 캐노나 캐나페에서 진단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 즉 다이그노스틱 퓨처 셋, 즉 DFS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이그노스틱 퓨처 셋 같은 경우는 다이그노스틱 콘솔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진단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즉 여기서 진단 서비스들을 단일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일 기능을 가지고 이제 복합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퀀스를 만듭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게 VD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DS는 벡터 다이그노스틱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절차가 들어가 있는 시퀀스를 정리해 놓은 부분이 VD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단에 특화된 툴, 즉 인디고랑 V프레시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DTL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인디고 코어라는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물론 VDS라는 것을 사용해서 시퀀스, 즉 복합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에 특화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로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사용자, 즉 유저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진단 시퀀스의 실시간 해석을 위한 진단 데이터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이그노스틱 테스트 라이브러리, 즉 DTL을 설명을 드리고요. DTL은 벡터 툴에서 사용되는 진단 기능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좀 전에 그림과 같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어기로부터 진단 로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으면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 즉 CDD라든지 ODX 파일에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변환해서 주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DTL이 해석해주는 부분들은 통신을 위한 파라미터, 커뮤니케이션 파라미터, 베리언트, 서비스, 서브 펑션 아이디, DID 등이 되겠죠. 자, 그러면 DTL을 사용하는 벡터 진단 툴을 정리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다이그노스틱 퓨처 셋, 즉 DFS를 사용하는 게 있고 코어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DFS는 캐노나 캐널라자에서 다이그노스틱 콘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폴트 메모리 윈도우, 그 외에 이슈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다이그노스틱 윈도우, 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디고 코어에서는 진단에 특화되어 있는, 즉 인디고 코어는 DFS를 같이 가지고 DFS에 있는 다이그노스 콘솔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들, 즉 폴트 메모리라든지 이슈 컨트롤, DID 서브 펑션들을 최적화해서 만들어 놓은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 시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진단 시퀀스를 넷 기반의 라이브러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 거는 VDS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VDS는 벡터 다이그노스틱 스크립팅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데이터를 구성하고 당연히 리퀘스트에 대한 부분을 구현을 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를 전송을 하겠죠. 그리고 제어기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수신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고장 메모리 정보를 수신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설정도 하고 환경 데이터, 즉 익스텐드 데이터, 스냅샷 데이터까지도 분석을 다 하실 수가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다 누구나 다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들에 대해서 접속 허용 권한을 부여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은 시큐리티 액세스라는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시큐리티 액세스를 직접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진단 시퀀스를 쉽게 생성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퀀스는 넷 기반의 C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VD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VDS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 벡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벡터 툴에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차량 아니면 또 제어기 기반으로 테스트를 지원하는 인디고라는 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제어 개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할 수 있는 캐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 캐나페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이 세 개의 툴 중에서 예를 들어서 VDS 라이브러리를 인디고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캐노나 캐나페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VDS 라이브러리를 캐노에서 만들면 인디고에서 쓸 수도 있고요. 인디고에서 만든 거를 캐나페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툴들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진단 시퀀스 작성 방법입니다. 자, 저희가 볼 건 스크립트 작성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스크립트를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때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진단 요청 메시지 및 응답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단 메시지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단 메시지에 대한 파라미터 등을 작성을 하고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 시나리오 기반으로 시퀀스를 작성을 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수동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다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증가를 하고 또 사양서,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휴먼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진단 스크립트 솔루션을 보게 되는데 이 벡터의 진단 스크립트 솔루션을 보게 되면 진단에 특화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쉽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해석상의 오류가 많이 발생을 줄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쉽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화 환경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증가가 되고 휴먼 에러가 감소를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벡터 진단 스크립트 솔루션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벡터에서 스크립트에 관련된 솔루션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위에 그림처럼 인디고 6.0 서비스 팩, 즉 인디고 6, 기존 올드 버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인디고라는 기능에서 진단 시퀀스를 자동화해서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따가 데모로 해서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익스텐션을 이용한 진단 스크립트 생성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즉 2005 버전 이상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익스텐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C# 기반으로 코드를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쉽게 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쓴다고 하면은 좀 자유롭게 파워풀하게 진단을 테스트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인디고를 이용해서 자동화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먼저 1차적으로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파일을 가지고 스튜디오에 올려서 익스텐션으로 이용해서 추가적인 이제 테스트 환경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은 진단 시퀀스 자동화 스크립트 생성에 대한 부분을 데모를 진행할 부분이고, 익스텐션은 슬라이드에서 준비된 자료로 활용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단 시퀀스는 인디고를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디고의 레코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VDS 라이브러리를 자동화를 해서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진단 콘솔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어기가 온오프 모드에서도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오타가 있네요. 스크립트인데 스크립트로 되어 있네요. 자, 이 얘기는 제어기가 일단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어기가 없다 하더라도, 즉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 나옵니다. 이거는 인디고 툴을 띄워놓은 거고요. 인디고 툴 안에서 크리에이티브 스크립트 레코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다이고노스틱 콘솔이 나와서 녹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녹화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고장 메모리들을 실질적으로 직접 읽고 쓰고 확인하고 그래서 뭐 환경적인 데이터 분석, 즉 익스텐드 데이터나 스냅샷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에러 조건도 당연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시큐리티 액세스 레벨 선택, 즉 시큐리티 액세스를 레벨 1, 레벨 3 아니면 부트로더 이런 식으로 최소 1개에서 2개, 3개 쓰는 데까지 많습니다. 만약에 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후에 섹션이 있다고 하면은 그 섹션까지 하면 더 추가적으로 많아지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선택을 해서 내가 시큐리티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요 아래 그림처럼 위에 그래서 레코드를 누르면 아래 다이그노스 콘솔이 나옵니다. 그래서 콘솔에서 클릭을 했을 때 당연히 리퀘스트에 대한 항목이 나오고 결과치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 제어기에 대한 스크립트도 생성 지원한다. 즉 이 이야기는 인디고는 여러 개의 제어기를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제어기 수량만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제어기가 3개가 있다라고 하면 A 제어기를 테스트하다가 B 제어기 테스트하고 C 제어기 테스트했습니다. 다시 B 제어기 테스트하다가 A 제어기를 테스트하고 다시 돌아서 B 제어기를 테스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쉽게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생성된 C# 기반으로 스크립트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때 인디고를 이용하게 되면 C샵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인디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C샵에 대한 API까지 사용하시려면 당연히 C샵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없이 간단한 프로시저다라고 하면은 그 C샵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인디고가 컴파일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부분을 직접 사용자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파일, 그리고 업데이트된 파일을 가지고 자동화 테스트를 실행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쉽게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스크립트를 디버그 모드에도 지원합니다. 그 얘기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0 버전 이상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의 C샵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디버그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 만들어진 VDS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이그젬플은 리퀘스트를 보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먼저 생성된 소스를 보게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름을 테스트라는 이름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bs 언더바 esp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 abs를 클릭하는 순간 자동으로 여기 소스가 클릭이 됩니다. 그 이후에 22에 F190 즉 빈 리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다이고리스 콘솔에서 클릭만 하고 샌드를 보내게 되면 자동으로 리퀘스트에 대한 부분이 소스로 자동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리퀘스트 쪽에서 이제 제일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처음에 어떠한 제어기에 억세스를 할 건지, 즉 ECU 퀄리파이어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진단을 하려면 리퀘스트 리스폰스, 즉 캔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캔 진단 아이디. 그게 이 ECU 정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ECU를 선택하기 위해서 application.get ECU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 안에는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대한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를 ECU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빈 리드를 하는 22의 F190이라는 서비스를 퀄리파이어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리퀘스트에 대한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변수를 샌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석세스냐, not 석세스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에러 핸들링은 다 각각 펑션마다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샌드를 하게 되면 자, 다음엔 리스폰스를 보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첫 번째 using request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리퀘스트 항목이 나오고 샌드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OK가 되면 즉 정상적으로 리스폰스를 받으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리스폰스를 정의를 하고 리스폰스에 대한 결과를 보고 파라미터까지도 DB 베이스로 자동으로 파라미터까지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인디고로 그 자동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레코딩을 하시게 되면 빈 넘버의 실질적인 파라미터는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어서 변수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섹션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긍정 응답만 오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적인 파라미터를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 유무를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좀 왼쪽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리스폰스 get 파라미터에서 빈, 즉 실적으로 ECU로부터 받은 실제 빈 파라미터를 빈이라고 지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의 값을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사용자가 원하시면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시큐리티 억세스 이그젬플이에요. 그래서 인디고에서 지원하는 이 VDS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unlocked level 1이라고 되어 있어서 unlock 그리고 서브 펑션을 기입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시큐리티 억세스의 두 번의 절차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매뉴얼로 사용자가 직접 하셔도 되고요. 이때는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시려면 당연히 DLL 파일도 같이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억세스를 하다 보면 옵션이 있고 옵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없는 거는 당연히 그 레벨 1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 뒤에 옵션 스트링을 넣어주시면은
쉽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시큐리티 액세스를 할 때 옵션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일부 사용하는 OEM들도 있습니다. 그때 쉽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데모를 한번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캐노에서 차량에 대한 실제 타겟 제어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노드를 가지고 이제 가상의 이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타겟 제어기가 시뮬레이션 형태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실행을 한번 시켜 볼 거고요. 일단 실행을 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임포트가 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실제 눌러보니 실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해당하는 시뮬레이션 노드에서 타겟 제어기가 응답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멈춰 놓고요. 실제 인디고를 띄워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순간 아이덴티피케이션 쪽 관련된 내용이 쭉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를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현재 데이터를 종료를 했고요. 자, 그럼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인디고를 명령어를 보냈을 때 응답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익스텐드 다이그노스틱 전송했을 때 응답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진단 데이터가 나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스크립트 짤 겁니다. 인디고에서 스크립트를 짤 때는 스타트에서 밑에 스크립트라는 항목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레코드 형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실제 사용되는 다이그노스틱 콘솔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섹션에서 디폴트 섹션 한번 수행을 하고, 자, 이제 이슈가 실제 이슈가 응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익스텐드 들어간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쪽에서 하드웨어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거 나왔네요. 하드웨어 버전은 VC121 언더바 PDG. 소프트웨어 버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전은 1.0.2, 시리얼 넘버는 0000.1입니다. 자, 그러면 난 지금까지 여기까지 테스트를 했었고 잠시 동안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시간, 웨이트 타임을 1초를 기다릴 거고요. 자, 다음에는 실제 이제 이슈 정보, 오도미터를 읽기 전에 테스트 프린트라는 명령을 주기적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을 할 거고, 시큐리티 액세스 동작 유무를 OK 누를 겁니다. 그 다음에 오도미터 리드, 그 다음에 타임스태프 리드, 그 다음에 배터리 정보 리드 했습니다. 그래서 13.7V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퀀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아웃풋 메시지를 쓸 거고요. 저는 테스트 종료라는 이름을 쓸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종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OK를 눌러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레코딩 파일이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yes를 눌러 주시고 실제 데스크탑에 인디고라는 테스트 폴더에 넣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 있는 폴더를 한번 열어보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디고 테스트 폴더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인디고 테스트라는 항목을 세이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워크를 할 건지를 또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yes를 눌러주시면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뜨는 거고요.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노트패드나 메모장,
등을 이용해서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고에서 스크립트를 구성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어도 됩니다. 인디고 내에서 자동으로 컴파일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세하게 좀 더 보겠습니다. 최초에 ECU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클릭을 했던 디폴트 섹션 리퀘스트 하는 부분이 나가고 이제 샌드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때 P2, 그다음 P2 익스텐션, 즉 리스폰스의 파라미터 값까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ECU가 액티베이트 된 상태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값을 예측한 값으로 넣어줍니다. 대신에 리스폰스에 대한 데이터들은 주석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거 계속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익스텐드 섹션으로 소스가 만들어졌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하드웨어 버전을 읽었습니다. 하드웨어 버전을 리퀘스트를 읽고 리스폰스를 읽었는데 아까 데이터가 VC121 언더바 PDG라고 실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석으로 값을 읽어서 주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주석을 빼주고 이 실제 데이터를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쭉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보시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버전, ECU 시리얼 넘버. 자, 그다음에 1초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나는 1초가 카피를 해서 다른 데 또 쓰겠다라고 하면은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됩니다. 자, 다음에는 테스트 프레젠트 ECU한테 보내는 거를 투루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인디고에서 자동으로 테스트 프레젠트 즉 3회 코어 서비스가 계속 나가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시큐리티 액세스 레벨 1. 그래서 서버 펑션을 1을 쓰는 거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자, 다음에는 오도미터 리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스탬프 읽고 볼테이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형태로 해서 라이트 창에 테스트 종료라고 저희가 적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나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저는 이걸 카피를 해서 시작과 끝을 다시 지정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종료를 이용을 해서 시작 썼고요. 중간에 예, 하드웨어 버전 하드웨어 버전 지금 현재는 데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넣어주는 것까지는 하진 않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C# 베이스로 해서 라이트 창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당하는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놓고 버전은 이제 지금은 임시로 넣겠습니다. 이거를 변수로 넣고 자, 테스트 시작이 있었고 테스트 중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초 기다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중간 쓸 거고요. 여기에서는 시큐리티 레벨 1 다음에 테스트 프레젠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웨이트 1초 라고 명령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원하는 대로 수정이 됐는데요. 요거를 저장만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종료를 누를게요.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생성되었던 이름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다이고노스틱 콘솔의 스크립트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테스트 언더바 1 테스트 1 스크립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네, 이전의 라인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네, 일단 버추얼로 일단 가상을 해서 바꿔놓겠습니다. 예, 현재 데이터가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네요. 버추얼로 맞는데, 네, 일단 그게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지금 시퀀스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는데, 자, 일단 테스트 언더바 1, 테스트 1 스크립트를 만들었죠. 그거를 눌러보시면 중간에 라이트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제가 자동으로 만든 거는 종류만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종류. 근데 추가적으로 기입했던 거는 테스트 시작과 테스트 중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테스트 시작, 중간, 가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종료. 그 사이에 진단 리퀘스트가 자동으로 쭉쭉쭉 보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화로 테스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은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텐션을 이용한 진단 시퀀스 스크립트 생성입니다. 즉, 저희가 말하는 거는 VDS IDE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벡터 진단 스크립팅 통합 개발 환경 ID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5 버전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익스텐션이라는 소프트웨어는 V플래시나 인디고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ECU 좀 전에 테스트 케이스를 보시면 ECU 이름과 리퀘스트 리스폰스 파라미터 이런 지원하는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C샵에는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자체가. 그래서 이 익스텐션 안에는 저희가 이런 명령어 자동 완성을 할 수 있게끔 다 기입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디버깅 기능이 되게 탁월하게 잘 되어 있죠. 그 기능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를 위한 툴 윈도우. 이건 다이그노스틱 트레이스 스크립트 아웃풋. 좀 전에 아웃풋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익스텐션에서 새로 아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인디고를 이용해서 VDS를 만들어서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는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을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스텐션 설치하시게 되면 벡터 다이그노스틱 스크립팅이라는 항목이 나오고 OBD, VDS, V프레시 커스텀 액션이라는 세 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VDS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자, VDS 프로젝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프로퍼티를 눌러 보시면 그 안에 진단 데이터베이스란 네트워크 정보를 기입하는 게 나옵니다. 당연히 정보를 기입을 해야지만 저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큐리티 액세스 .dll 파일을 임포트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은 이제 이슈 이름을 넣고 다운표를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실제 사용되는 서비스 ID, 서 펑션 TID 이름이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매우 간단하게. 그러니까 C샵을 한두 번 써보신 분들은 쉽게 적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날리시스입니다.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 진단에서 사용되는 소스 파일을 사용하고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름을, 즉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입력을 잘못 넣었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항목처럼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날리시스를 해서 그 값을 예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디버깅 모드입니다. 디버깅은 기본적으로 C#, 즉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그대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다이그노스틱 트레이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캐노에서 보듯이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리스폰스,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대한 부분, 타이밍까지도 보실 수 있어서 디버그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스트예요. 해당하는 모듈들을 이제 가인 테스트, 그 모듈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 이것도 물론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소스 레벨로 펑션 단위로 유닛 단위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네, 그 테스트를 했던 결과 석세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대한 실질적인 테스트까지도 완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단 시퀀스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개발 및 시험 공정 및 진단 시퀀스 테스트에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즉 캐노이에서 이런 시퀀스, 즉 VDS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사진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거를 확인해 보시면 캐노이를 이용해서 아날리시스 홈 네. 시뮬레이션의 환경에 들어가시면 오토메이션입니다. 오토메이션을 클릭해 주시고 비주얼 시퀀스 우측에 보시면 넷 시퀀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자 테스트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가 VDS 파일을 만들어 놓은 파일 test._1을 임포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임포트를 했을 때 이 파일의 검증을 합니다. 컴파일을 합니다. 그리고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뜨고요. 일단 테스트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라이트 창에 보시면 여기에 테스트 시작, 리퀘스트 나가고 테스트 중간, 종료까지 다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지금 데모 자체에 조금 에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플.net 시작과 중간 당연히 이 라이트 창구를 이용해서 디버그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원을 했던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는 캘리브레이션 공정 단계에서 진단 시퀀스 테스트. 즉 동일합니다. 이것도 넷베이스로 만드는 VDS. 즉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진단과 함께 사용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캐나페에서도 캐노이랑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브레이션 진행을 한다. 캘을 했다. 그러면 그 값을 캘리브레이션 메시지로 보실 수도 있지만 진단으로도 또 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 실자 테스트 뭐 검증. 이건 당연히 인디고에서 생성을 했고 인디고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디고에서 스크립트 러너를 이용해서 실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죠. 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플래싱 검증용 진단 시퀀스 테스트입니다. 플래싱에 대해서 리프레임 과정 중에서 선행 조건 그다음에 완료되는 시점 그걸 이용해서 프리 플래시 액션, 포스트 플래시 액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프레밍 단독 스탠드얼론으로 지원하는 리프레밍 툴도 같이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며 그래서 벡터 다이그노스틱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면 진단 시퀀스를 쉽게 생성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진단에 대한 요청, 응답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심플하게 그리고 또 강력한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VDS 스크립트를 편집 또는 디버깅을 지원을 하고요. VDS 또는 뭐 OBD 그리고 커스텀 액션을 이용해서 템플릿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DS 라이브러리는 진단 시퀀스를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VDS 툴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는 IDE를 지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벡터 툴은 DTL 그리고 VDS 라이브러리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 스크립트를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웨비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